네, 안녕하세요. 스코치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전지 다음 황제주 꿈의 배터리 최초 개발 이 기업 결국 시장을 독점한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요즘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 조정 이후에 지수가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꽤나 집중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직접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300명이죠. 9,300명이 넘어가는 분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도움을 직접 받아가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장중에 수급이 들어올 것인가, 단타로 대응할 때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는 8월 13일이죠. 오늘 8시 59분에 장 전에 말씀드린 게 코스닥시스가 있었어요. 이게 보면은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코스닥시스가 장중에 그래도 지금 5% 정도는 올라갔다가 현재가는 거의 보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는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 과충전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게 또 전력 반도체라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 전고체 쪽에 매수가 많이 몰렸죠. 그래도 뭐 5%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웹젠도 말씀드렸습니다. 웹젠을 9시 4분에 공유해 드렸어요. 이 박스권을 다 돌파하더라. 지금 크래프톤도 같이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웹젠이 주가가 이렇게 됐어요. 그쵸? 지금 장중에 체크를 하고 있는데 최고가가 지금은 14%예요. 추가적으로 힘이 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흐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무튼 크래프톤도 그렇죠. 크래프톤도 장 초반에는 물량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종가 때 아래 꼬리로 쫙 올려버리는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고, 크래프톤은 제가 7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게임주 중에서 하나죠. 자, 그리고 전고체 종목 중에서는 1시 51분쯤에 이 레몬이라는 종목의 1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전고체 쪽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니까 종가 때는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몬의 1분봉을 보면은 이게 1시 51분이 딱 요 자리죠. 1시 51분이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의 상승 흐름이 요렇게 나와 버리는 모습이 지금 체크가 되실 거예요. 요것도 이제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고체 종목이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도움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 보시면서 도움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즘의 시장에서의 화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중동 전쟁도 있겠지만 대선도 있겠지만은 가장 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온 이슈가 있죠. 바로 열폭주. 이 전기차를 충전하다가 요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아파트 지하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다가 요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 가지고 거의 뭐 1000도씨까지 올라갔고요. 지하에 있는 온도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요런 소방 시설들도 다 망가져 버렸고, 그리고 불이 난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수백 대의 자동차까지 이제 피해가 갔었던 이런 사건이 있죠. 자,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런 화재 사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시작이 됐고, 이 배터리는 중국의 파라시스의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상 파라시스가 그렇게 좋은 배터리 회사냐?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살짝 세모예요. 왜냐하면은 매출권에서도 한 10위 정도, 10위 안팎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억대가 넘어가는 이 벤츠라는 브랜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치고는 사실상 소비자의 만족을 시켜주지 않는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게 파라시스의 제품이고, 이번에 또 화재가 나면서 이 배터리를 확인을 해 봤더니 어떤 배터리였냐면은 이게 삼원계였어요. NCM. 사실상 삼원계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가장 매출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작년에는 삼원계 양극재를 가장 많이 팔았었던 기업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LFP가 강력한데 이 NCM, 그것도 CATL이 아닌 10위권에 있는 파라시스의 NCM을 벤츠가 썼다는 것에 굉장히 지금 질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배터리 업계라든지 전기차 업계에서 다시 한번 수요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 안전성이 안 잡혔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요 제품 자체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안 먹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호재로 봐야 되는지, 왜냐면 중국의 배터리가 맛이 간 거니까,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전기차 수요의 둔화로 봐야 되는지,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사태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게 굉장히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선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 니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용량이 크지만 사실 열 안전성은 낮아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은 사실상, 그쵸, 이 화재가 잘 나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또 중국이 중국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쵸?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와 버렸고, 사실상 이런 화재들이 올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2000년도 초반부터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내의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입니다. 2020년도에는 11건이 있었고요. 2021년에는 24건, 그리고 22년에는 44건, 그리고 작년에는 42건으로 이렇게 뭐 거의 4년 만에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기차의 절대적인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생긴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발단이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라고 보고 있냐면은, 이 중국이 사실 리튬의 값을 많이 내렸었어요. 22년도 때 최고점을 찍고 리튬 값을 절반으로 커트한 다음에 이때부터 배터리의 품질이 사실상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지금 화재 사건, 열폭주 사건이 많아진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23년 7월에, 작년 7월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를 지나가던 파나마 국적의 이 화물선에 화재가 났는데, 이 사진이에요. 지금 다 타버렸죠, 선박이. 그래서 보면은 이 화물선에 실려 있었던 전기차 25대에서 500대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 타버린 거죠, 여기가. 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2,800대에서 3,700대 사이에 자동차가 불이 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엄청난 지금 추정 손실액을 나타내고 있고, 뭐 적어도 1,000억 이상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국내 한정에서 이런 열폭주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화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사태이다. 이렇게 우선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라에서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의 이 차종은 EQE 350 플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벤츠가 이 자기들 제품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에 고객사를 다 밝혔습니다. 원래는 안 밝혔어요. 벤츠가 이 배터리 고객사를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사실 숨기기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보면은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전부 다 중국 거란 말이죠. 이 문제의 이 배터리는 여기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350 플러스가 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전부 다 탑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그쵸, 이 EQE 제품들은 전부 다 중국제가 들어가고, SUV도 그렇죠. 그리고 EQS도 전부 다 중국제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대체적으로 이 중국의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었던 벤츠의 입장도 나름 이해가 가긴 해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수요가 많이 떨어지면서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 벤츠에서도 나름 요 사업 전략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터리를 싸게 사야 그래도 전기차를 싸게 조금은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 결과는 최악의 결과가 또 생겼다라고 이렇게 우선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제품들은 우선은 LG가 들어간 제품도 있고요. 벤츠의 EQC 그리고 EQA는 SK 온 게 또 있죠. 아무튼 거의 다 중국 제품과 아니면은 역시나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우선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반사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 우선 이런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부에서는 대책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 그리고 9월에 한 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꾸준히 나오는 이슈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열폭주 사태가. 그래서 정부는 우선 내년에 25년부터 배터리의 제조사를 전면 공개해야 되는
이 정책을 이제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중국산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 자동차 제품의 판매량이 올라가고 그 반사 이익을 상당히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아파트에 주차를 하거나 각 세대에 주차를 할 때 배터리의 충전이 90% 이하인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지금 허가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100% 충전이 된 전기차라면은 10%는 달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10%는 소모시키고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애초에 배터리 충전 자체를 뭐 70%나 80%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선박에서 불이 타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율을 50%로 줄인 다음에, 그쵸? 이렇게 배에 태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충전율이 만약에 100%일 때 주차를 했을 때 화재가 나면은 이 50%대 화재가 난 것보다 4배가 강력한 화재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충전 이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 충전율이 적은 채로 주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쓰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가 들어갑니까? 대부분이 이 LFP가 들어가요. LFP가 주행 거리가 사실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가장 상용화되기에 좋고 가격이 싸니까 쓰는 것인데, 이거를 충전율을 조금만 해 놓고 달리게 되면은 더 자주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반사 이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면은, 오히려 NCM이나 이런 삼원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요런 LFP가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이 같은 충전율을 가진 배터리로서 삼원계가 훨씬 더 길게 간단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중국의 삼원계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라는 시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배터리 3사의 삼원계가 그래도 상당히 잘 팔릴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충전율을 한 60% 70%로 계속 달려야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 같은 경우를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게 전기차니까.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NCM이라든지 LFP라든지 전체적으로 수혜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국의 제품들의 지금 품질이 많이 떨어진 게 슬슬 확인이 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고체 종목들이 사실 가장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죠. 자, 우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있는 이 미래 가치를 조금 앞당겨 가지고 주가 가치가 반영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배터리에 불이 나는 게 액체 때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싸리 불이 안 나는 배터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시선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고체 제품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분간 열폭주 사태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고체 종목들이 대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고체 관련주들은 다시 작년이죠, 작년. 작년 초부터 굉장히 유행을 탔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면은 이제 2차 전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배터리를 깨보면은 액체가 나와요. 그쵸? 그 액체가 뭐냐면은 이제 액체 전해질이라고 해요. 양극재나 음극재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핵심 소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성이, 그쵸?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 나지 않는 안전한 배터리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우선은 LFP의 이점은 뭐냐? 액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요 이온들의 출력이 빨라요. 왜냐하면 액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리막을 통해서, 만약에 분리막이 이렇게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액체를 머금고 있는 이온들의 속도가 요렇게 빨라지겠죠. 이 댐을 열면서 물이 확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출력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없으니까 출력이 낮아요. 근데 여기 분리막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액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체들로만 이루어진 이런 이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품고 있는 에너지는 높은데 사실상
그걸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의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LFP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3박자를 좀 갖췄죠. 사실 이 화재의 안전성만 빼면은 출력도 좋고 어느 정도 주행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요 출력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전고체는 완전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 주행 거리가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나요. LFP가 한 500km를 최대치로 달린다고 하면은 전고체는 거의 1200km를 달린다라고 해요. 거의 뭐 2배 수준을 넘어가는 이런 효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요거를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고, 이번에 화재 이슈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필요성이 가시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I의 전고체 개발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전고체 테마가 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23년 3월 달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23년 7월 달에 이 파일럿 라인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에는 전고체의 이 사업화 전담팀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타입 ABC로 나눠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전고체에 대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고, 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양산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다라고 올해 초까지는 이렇게 확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SK온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솔리드 파워와 함께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년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할 거고요. 삼성 SDI보다는 2년 정도 늦죠. 그래서 양산 시기가 조금 늦어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로 가면서 호재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가 거의 삼성 SDI랑 뭐 쌍두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토요타도 사실 처음에는 이 전고체 양산 계획을 27년으로 맞췄었어요. 삼성 SDI랑 똑같이. 그런데 작년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발에 차질이 있더라. 2030년에는 그래도 양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나왔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요 기술력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우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고, 지금 또 화재 이슈가 뜨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전고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가장 적합한 테마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AI 뭐 반도체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지수가 잠깐 조정이 나오면서 국내 지수들은 박스권을 그릴 겁니다. 거기에서 주도주가 슬슬 바뀌면서 뭐 요즘에 뭐 사실 열폭주라고 하면서 2차 전지 장비도 올라오고 ESS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사실 구실이 필요한 게 아닌가. 2차 전지에 구실이 필요한 게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확정 기사가 떴고요. 우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은 복권이 됐고, 에코프로 이동채 전 대표는 회장은 이제 집행을 면제받았다, 사면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에코프로 그룹들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 사업성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너 리스크가 조금씩 해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은 꼭 2차 전지를 한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전지의 다음 황제죠. 꿈의 배터리를 최초 개발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 차트 분석도 같이 해드릴 겁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려 왔는지 잠깐만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죠. 7월 31일에 올해 바이오 헬스 케어 이 주식이 지금 무섭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요때가 랩지노믹스가 있었죠. 랩지노믹스의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어요. 7월 31일에 자리가 여기인데 이때 2,500원인 가격에서 단숨에 4,000원까지 올라왔죠. 자, 그리고 8월 초에 8월 1일에 또 말씀을 드린 게 요 PCL
진단 키트 관련주를 미리 좀 잡아드렸었고 PCL이 주가가 8월 1일이 여기입니다. 1,100원 가격에서 이게 단숨에 1,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쵸? 지금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진매트릭스를 8월 2일에 말씀드렸고 진매트가 주가가 보시면은 그쵸? 요것도 8월 2일에 잡았다면 요 자리에요. 2,400원에서 단숨에 거의 뭐 5,000원을 거뜬히 뛰어넘어 버리는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8월 4일에는 대장주로 엑세스 바이오를 말씀드렸어요. 엑세스 바이오가 주가가 8월 4일이 이제 8월 5일이 월요일이니까 요 7,000원대에서 단숨에 요것도 10,000원까지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번 주부터는 제가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이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8월 7일에 말씀드렸었던 요 HBM 종목 중에서 이 제우스를 말씀드렸는데 제우스가 꽤나 잘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8월 7일에 자리가 여기이고 지금 주가가 이 자리죠. 그리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항 가격이 잠깐 볼게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꽤나 높죠. 지금 대비해서 거의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보려면 앞에 있는 14,600원 요 자막은 잘못되어 있는데 14,600원이라고 하죠. 14,600원이라고 말했고 이 자리가 오늘 터치했죠. 14,700원까지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요런 자리에서는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윗꼬리가 실제로 나왔죠. 이제 바닥에서 잡았다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제시해 드리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8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목요일에 한국가스공사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지금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8월 8일 저녁 방송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지금 바닥이 왔다라고 했어요.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8월 8일 이때 이후로 주가는 그쵸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요런 자리를 또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8월 10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코프로비엠도 말씀드렸었고 뭐 대주전자재료 나라 M&D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슬슬 반등하고 있으니까 잘 보자라고 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잘 가고 있고요. 그쵸? 말씀드린 이후에 8%, 5% 이렇게 가고 있고요. 나라 M&D도 요것도 뭐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쵸? 이 자리를 잘 잡아드려요. 자, 그리고 8월 13일 화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 거래일이죠. 이 GSE를 말씀드렸어요. GSE가 장중에 상당히 올라왔죠. 19%나 올라왔는데 우선은 시프트업도 같이 말씀드렸고요. 시프트업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SK 바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2% 떨어졌고 그리고 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좀 떨어졌어요.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4%.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0%다 맞춘다는 아니고 이렇게 분할로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몰빵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재료들 체크해서 이렇게 분할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전부 다 도움을 받아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고체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이고요. 현재가는 16,350원, 저항가는 2만 원입니다. 자, 우선은 연간 1,200톤의 황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춘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황화 리튬이 뭐냐면 고체 전해질에 들어가는 메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도율이 가장 높은 고체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액체의 출력을 대체하려면 역시 이 전도성이 좋은 고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황화 리튬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외를 통틀어서 100톤 이상의 황화 리튬 생산에 나서는 것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처음이다. 세계 최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의 대표적인 또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 볼 만하겠죠. 이게 전도성이 높고 가벼운 고체를 쓰다 보니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역시 반도체에도 쓰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반도체에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2차 전지로 배터리에 쓸 수 있게 전환을 하고 있는 작업 중이에요.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차트를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일봉입니다. 저는 오늘 힘이 들어왔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윗꼬리가 길게 나왔어요. 21% 상승이 나왔다가 절반 이상이 빠졌죠, 물량이.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강한 저항선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와서 그래서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자리가 이전에 급락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됐어요. 이 상승 추세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작용했었던 그런 지지선이었어요. 그리고 요 구간도 그렇죠. 2차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고 3차로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여기가 바닥이구나 라는 성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빠르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깨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는 공포감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나온 주가를 보시면 빨랐었던 요 음봉을 한 번에 다 뚫었어요. 일봉으로 이게 보면 한 번에 다 돌파한 다음에 매도가 강한 이 매물대까지 터치가 된 겁니다. 20% 상승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물량을 많이 빼줬죠. 그래서 물량을 많이 받아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결코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쵸? 이전에 있는 강한 매물대를 한번 터치했다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래요. 급락이 빨랐을 때 이런 구간을 항상 소화하려면은 이런 윗꼬리도 나와야 되고 소화하는 기간이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 소화하는 기간 중에 힘이 생각보다 강하다면 여기에서 대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닥에서 미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나온 이 하락에서의 반등을 우리가 꽤나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전에도 그래요. 241선을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파하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기 평선을 한번 터치했고 여기를 약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다음에는 거래량이 적어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요걸 돌파하면은 대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가 나왔어요. 이게 21% 상승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지지선을 터치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쉬고 갔죠. 계속해서 매수를 한 거예요. 매도가 계속 나와도 이게 호가창에 있는 매도를 계속 매수가 받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짧게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가총액이 1조예요. 1조짜리가 20%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아까 이 매도가 많이 나오는 지지선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후로 지루한 흐름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 팔았었던 주가들도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는 안 올 가격일 줄 아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루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 때마다 나오는 것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장 끝날 때까지 매도를 빼버리고 마지막까지 공포감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종가 때부터는 다시 말아 올렸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 매도가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210만이 나왔고 매수는 170만이 나왔습니다. 이게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근데 주가는 오히려 8%가 올랐단 말이죠. 이게 매도가 많은데도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는 역시나 매수가 비싸게 가격을 치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짧게 봤고요. 우선은 저항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만 원이고요. 자, 2만 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도 빨리 떨어졌죠. 천장이 생겼고 이렇게 빨리 낙하했어요. 그래서 저기서는 꽤나 막힐 수 있으니까 최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윗꼬리 18,300원을 1차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몬이고요. 이게 아까 영상 초반에는 10 몇 %대였는데 지금 종가의 상한가가 나왔어요. 역시 강세가 나오는 종목이었다라는 것인데 현재가는 5,560원이고요. 저한가는 7,000원입니다. 우선 레몬은 나노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요 나노 섬유 지지체를 전고체 전지에 적용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성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노 섬유 지지체가 우선 기본 고체 전지 대비해서 0.5배나 높은 용량을 발현했고요. 그리고 이온의 전달 속도가 무려 2배 이상 향상됐다. 그리고 전고체 전지의 수명이 5배 정도가 향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용량은 1.5배, 속도는 2배, 수명은 5.5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기대감이 작용하는 시장이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또 꽤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한 번 더 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의 일봉입니다. 우선은 시원하게 오늘 싸줘 버렸고요. 여기를 돌파했죠. 주가가 막히다가 빠졌었던 가격이기도 하고 장기 이평선이죠. 241선을 못 뚫었었던 자리인데 오늘 시원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을 또 불러들이는 거의 대장주격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이 자리가 상한가가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지지선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개파락이 뜨면서 유상증자 이슈로 개파락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 자리를 계속 터치를 하면서 뚫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막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한가를 유지시켜 줬어요. 막판에 이렇게 쫙 올려버렸죠. 이제 분봉입니다. 1분봉인데 막판에 힘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요 매물대도 그렇고요. 요 매물대도 그렇고 지금 뚫으려는 속도가 정말로 빠르기 때문에 내일도 장 초반부터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우려가 되는 점은 지금 자리가 매도가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갭 하락으로 물량이 떨어진 다음에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동시효과 때 물량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갭이 뜬 다음에 음봉 이후에 아래 꼬리로 달리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은 갭이 만약에 좀 뜨면 요런 흐름은 조금 예상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한 9시 넘어갈 때쯤에 이 바닥을 좀 올려주는 요런 아래 꼬리가 형성이 된 요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역시나 매도가 강한 건 맞다. 그래서 잠깐의 매도는 나올 수 있으나 지금 상승의 힘이 엄청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레몬이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350만이 나왔고 매수가 330만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거의 뭐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매도가 많은데 주가가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가 엄청난 금액으로 땡기고 있는 거다, 매도를. 그래서 요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장기 이평선 돌파예요. 이전에도 그랬죠.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면은 항상 우리가 예의 깊게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자리에서도 241선을 돌파하니까 아주 상승이 빠르게 나왔죠. 주가가 뭐 이때가 2배 뭐 2.5배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240일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꽤나 회복을 해줄 것으로 보이니까 같이 참고하시죠. 자, 저항가는 7,000원입니다. 7,000원. 제시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여기 앞자리에서 주가가 좀 빠르게 낙하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저기는 최종으로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6,200원도 좋은 자리니까 짧게 보시려면 6,200원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한농화성입니다. 요것도 강세가 나왔죠.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15,630원이고요. 저항가는 18,600원입니다. 자, 보면은 한농화성은 전고체에 쓰이는 거의 기초적인 재료, 뭐 가소제, 가교제를 만들면서 고체 전해질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한국화학연구원이랑 LG화학이랑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전고체에 쓰일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긍정적인 호재가 어떤 거냐면은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올해 전고체 배터리에 돈을 구조나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상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비를 그다지 주고 있지는 않다. 지금 좀 비교를 당하고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에 뭐 이 정도 R&D 개발비를 주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중국은 뭐 1조를 투자를 해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스케일이 큽니다, 역시. 아무튼 체크를 해볼 만하다. 자, 그러면은 한농화성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 일봉이고요. 요것도 이제 241선을 이탈하면서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죠. 자, 저는 요것도 241선을 딱 걸쳤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윗꼬리의 위치를 봤을 때는 훌륭하죠. 지지선을 깨졌었던 자리도 한 번에 터치하면서 소화를 해 놨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형성되다가 빠르게 꺾였으니까 상당히 매도가 나올 만한 자리인데, 지금 그래도 윗꼬리가 별로 안 나왔어요. 아주 훌륭한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가 또 상한가 자리죠. 상한가 자리에서 계속 물량을 소화해 줬습니다. 도중에 몇 번 풀렸어요,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은 이 2차 전지 전고체 기업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기타 법인에서 사고 있어요. 법인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발표가 되기 전에 미리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맞춰서 전기차 화재, 열폭주 사태에 맞춰 가지고 전고체의 개발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바이오 섹터가 올라갈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대 수주를 따냈다, 그리고 뭐 1분기 매출 2조 나왔다라고 하면서 뭐 CDMO, 뭐 생물보안법 이렇게 연관돼서 뉴스들이 따다다닥 떠요. 그래서 거기까지 CDMO까지 갔다가 코로나 이슈로 왔죠. 이번에는 코로나 이슈로 오면서 진단 키트들이 쫙 올라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뉴스들도 연쇄 작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시장에서 이런 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뷰가 나오겠구나. 저희도 똑같아요. 유튜브를 찍으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전주들이 핫해 가지고 이슈가 많이 나오면은 그거를 영상을 찍는 것처럼 뉴스 기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열폭주 사태가 좀 불거졌으니까 이 관련이 된 이슈들을 많이 준비를 할 거란 말입니다, 기자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 보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타 범인의 매수를 꽤나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하락을 빨리 먹어줬어요. 그래서 한번 낙하하더라도 요거는 이 추세를 그리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짧게 봤습니다.
자, 한농화성의 저항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600원이고요. 18,600원의 자리는 여기 위에 요것도 박스권이죠. 가다가 막혔다가 계속 막히는 자리입니다. 그쵸? 그리고 쭉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최종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17,400원을 1차로 대응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봤고요. 한농화성 레몬, 레이크 머티리얼즈 봤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주코치의 당일 이슈 구독자는 거의 9,300명 기억해야 되고요. 제 영상 설명창을 보면은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텔레그램 링크인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입장을 하면 열기를 누르면은 바로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이 깔리셨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나는 텔레그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은 1차로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1차로 다운로드하고 그다음에 누르면은 여기 파란 색깔 뭐 뜹니다. 이거 2번으로 클릭을 해서 다운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뷰인 텔레그램을 누르면은 입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프리뷰 채널 누르면은 우선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매번 제 영상 링크 클릭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 한번 다운해 두면 평생 쓰니까 그냥 다운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입장해 보시고요. 장중에 뉴스 뜨면은 바로 공유해 드릴 거고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은 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특히 주린이들 같은 경우 많이 배워 가시고 도움도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입장하기 전에 영상에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은 그게 비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입장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